강의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만세력에 대해서, 만세력까지 왔죠.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만세력을 어떻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세력의 초기작은 천세력이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천세력과 백중력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연 백중력을 하다가 이게 만세력으로, 이거는 이제 규정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자,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그, 연월일시 사주 간지를 만세력에서 찾는 방법, 만세력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시두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하다가, 끊겼어요. 그죠? 이번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연월일시 사주 간지를 만세력에서 찾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주 지난 시간에 왜 사주 팔자를 노트에 이렇게 적는 방식 공식을 뭐라 그랬죠? 등식을. 자, 이게 이제 복습이 안 되면 이게 바로 안 나와요. 그걸 명식이라 한다 그랬죠. 사주 명식이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사주 명식이라고. 그래서 사주 명식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만세력을 통해서 그 사주 명식을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사주 명식을 좀 이따 이제 그 본강에서 나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하다가 말았느냐면은 이제 그 시두법을 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진행되는 다다음 시간쯤 나올 텐데, 그때 보면 이제 그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이렇게 간들을 적는 방법이 나와요. 그때 보면은 이제 월간을 적는 방법에서 월두법이라고 하고, 시간을 찾는 거를 이제 시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가야겠다. 자,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을 잠깐 살펴보고요. 거기 보면 시두법 정하는 법과 월두법 정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있죠? 자, 봅니다. 여기 이제 시두법이라고 써있죠. 시두법. 글자가 잘 보이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시두법이라고 그랬어요. 시두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문자 그대로 이거예요. 시의 천간, 시천간이죠. 그죠? 시천간에 뭐를 정한다고요? 머리를 정한다는 거야, 머리를 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야? 시작점을 말하는 거야, 시작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시다. 갑자시다. 여기 보면 요것이 뭐냐면 요게 시두법에 요게 뭐냐? 머리 두자. 요게 두라는 거야, 머리. 이게 시의 머리를 찾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시의 머리를 그러니까 결국 시천간을 찾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천간을 찾는 법. 이 시의 천간을 보는 방법에는 이 시두법에는 말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시두법과 월두법이 좀 있으면 나오는데, 시두법과 월두법인데, 시두법은 그러니까 시의 천간을 찾는 거는 무엇을 기준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를 이야기할 때 뭐부터 시작하죠?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유 술해 이렇게 12개를 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자시를 찾는 거예요. 자시. 즉 시두법은 그러니까 뭐예요? 시천간에 뭐를 찾는다고요? 자시를 찾는 거예요. 자시. 시천간에 자시를 찾는다. 그 다음에 이제 시천간의 자시를 찾아서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그게 진시다. 가령 갑자시를 찾았으면 진시가 되려면은 여기 뭐가 가야죠? 자, 읽어보세요. 자, 축, 그 다음에 인, 묘, 진이죠.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5번을 가야 되나요? 응. 갑을 구하는 거죠. 무까지. 그렇죠. 그럼 여기는 갑, 을, 병정, 갑, 을, 병정, 여기 뭐야, 뭐, 무기, 이렇게. 그러니까 무진시가 된다는 거예요. 진시가 되면은 무진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아직 조금 더 이해가 안 가죠? 자, 조금 더 이제 이해를 가게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진의 천간을 보고 그날의 자시가 육갑 중 어느 자시가 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이건 어디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이냐면 네이버 두산백과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자료를 인용하는 방식은 반드시 여러분들 나눠진 유인물에 보면은 이렇게 출처를 전부 다 이렇게 다 명기를 해놨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쓰나 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쓸 때도 반드시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뭐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건 내가 쓴 것 같잖아. 그러나 사실은 내가 쓴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죠? 다른 자료를, 좋은 자료가 있으면 굳이 내가 작성하지 않아도 그걸 인용하면 돼요. 그런데 인터넷은 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것을 가져온 출처를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찾아볼 수가 있다. 여기 가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가면은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나는 그 내용만 발췌를 했겠지만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만 발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가보면 더 자세하게 있다. 그런 거를 참고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명기를 해놔요. 그죠? 요건 또 그리고 글을 옮겨 쓰는 사람의 예의에 이걸 잘 지켜주는 게 좋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면요. 그 남의 글을 훔친다 그러잖아요. 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내 글이 아닌 것을 뺏겨다 쓰는 걸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걸 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남의 글이면은 항상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출처를 이렇게 남겨놓으면 비록 한 장의 메모지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여기서 내 가져왔지. 거기를 가면 다 있는 거야. 왜 가장 좋으냐? 이걸 갖다가 이는 이제 그 활자로 인쇄본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인용을 하려면은 그 텍스트를 가지고 와야 돼. 일일이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있으니까 거기 가면 이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텍스트로 가면 그대로 옮겨 쓸 수가 있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걸 여기도 보면 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여기 찾아서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갑기 야반사 이거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네. 자, 갑기야 반생 갑자 그러네. 갑자. 갑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천간합이라 그러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천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일찍은 감은 없지 않아 있으나 그러나 강의를 이게 만세력을 찾다 보면 저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사실은 천간이 공부가 되어야만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요거는 그래서 다시 나중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된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우선 만세력을 찾는 법 때문에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천간합을 하는 거예요. 천간합은 간합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간합이라고 해요. 천간합은. 천간합은 간합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천간의 합은 뭐를 하라면은 이게 중요한 게 화한다 그래요. 화한다. 이 화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그 두 개의 인자가, 그러니까 두 개의 기운이 합쳐져서 새로운 기운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기운이 붙어서 합해서 새로운 기운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화한다 그래요.
이런 예는 우리가 이제 나붐오행에 보면 말이죠. 나붐오행은 원오행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갑자가 나왔으니까, 갑자가 있다, 이 갑자. 또는 을축이 있다, 이 을축. 자, 이 갑은 원오행은 지난 시간에 이 갑은 뭐라 그랬죠? 목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을은, 예, 을도 역시 목이라 했습니다. 그럼 자는 뭐죠? 수, 그랬어요. 축은 뭐라 그랬죠? 토, 토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두 개가 있는, 갑은 천간은 목이요, 지지는 수고, 여기는 천간은 목이요, 지지는 토야. 그렇죠. 그런데 나붐은 이게 바로 원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오행. 본오행은 목이고, 지지는 수이고, 토이나, 나붐오행은 이게 변한다는 거죠. 나붐오행에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하학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하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하학적이라는 거는 어떤 본오행이 두 개가 더해서 또 다른 오행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서 갑자, 을축, 해중금이라 그래요. 갑자, 을축, 해중금 그래요. 이렇게. 자, 해중금. 그러니까 갑자나 을축은 뭐라 그런다고요? 네, 금이라 그런다니까, 금으로. 그러니까 갑자를 그러니까 나붐오행에서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금이라 그런다. 금. 갑자. 을축은 뭐라 그런다고? 금이라 그런다. 요렇게 이제 원오행, 본오행을 나붐오행에 기적화시켜가지고 살피는 추명법이 뭐라 그랬죠? 그게 고법이에요. 삼명학이다 그랬어요. 농명신, 삼명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방식이 나붐오행의 기하학적으로, 기호행이죠. 나붐오행으로 풀이하는 방식을 뭐라 그랬다고요? 삼명학이다. 삼명학. 삼명학이라는 거는, 그죠? 삼명학이라는 거는, 잠깐만 보고 가죠. 삼명학이다. 삼명학이라는 거는, 이걸 우리가 명리에 뭐라고 그랬죠? 고법이라고 그랬어요. 고법. 지금은 우리의 신법은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신법은, 기억나나요? 신법은 자평법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요. 지금 우리는 명리학의 버전을 뭘로 가지고 한다 그랬죠? 신법. 그래, 신법의 자평학을 한다 그랬어요. 당송시대는 뭘로 했다 그랬죠? 고법인 삼명학으로 했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삼명학이라는 거는 바로 방금 나붐오행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나붐오행에 통한 기하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신사를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사를 그러면은 여기는 쓰나요, 안 쓰나요? 전혀 쓰지를 않아요. 왜냐면 기하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원령학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원령학. 그래서 이거는 메커니즘이 달라요. 이 신법의 툴과 고법의 툴은 전혀 달라요. 그러나 같은 명리학이라고,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가지고 명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평학을, 그러니까 신법,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명리학이죠. 이 신법을 하면서 신사를 어쩌고, 귀문이 어쩌고, 원진이 어쩌고, 이런, 살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는 뭐야? 잘못 배운 것이다. 라는. 두루뭉실하게 배운.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 좀 보고, 저것 좀 보고, 짬뽕이 되어버려요. 신법에서는, 자평학에서는 원령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들어가면 알게 돼요. 우선 이제, 삼명학에 대한 개념의 의견, 농명신이라고 그래요, 농명신. 자, 이렇게 한번 보죠. 갑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죠, 그러니까? 갑자, 이건 뭐예요? 목이요. 네, 목인데, 이건 천간이죠, 천간. 이거는 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간의 개념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녹이라 그래. 녹. 그 다음에 요거는 지지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명이다 들어요. 명. 그러면 갑자 을축 뭐 나분 모형으로 뭐라고요? 갑자 을축 해중금이라 그랬죠. 해중금. 바로 이 나분 모형을 이걸 가지고 갑자 녹 자 명 요 나분 모형을 요걸 뭐라 그런다고? 요거를 신이라 그런다. 농명신이다. 이렇게 이제 농명신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네. 자, 다시 본관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갑자을축이라는 해중금이 나왔어요. 그죠? 이 해중금이라는 이게 나분 모형은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걸 신이라 그런다. 이제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게는 갑은 녹, 자는 명, 나분은 뭐 신이라 그런다. 요렇게 방향성, 요렇게 풀어가는 방식을 고법의 삼명학이다. 그러니까 지금 명리학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이 천간합이다라는 개념의 이 원류도 어디에서 왔느냐면 기하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합쳐져서 기하학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요? 천간과 천간끼리의 합을 말해요. 천간과 천간끼리의 합으로 이렇게 화한다, 변한다. 이해가시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자, 다시 이 갑기가 그러니까 일간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일간이 갑이나 갑이다. 일간이 갑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간이 갑일 경우에 이게 연, 월, 일, 시가 있죠. 그죠? 연, 월, 일, 시가 있는데 이렇게 일간이 갑이라는 거예요. 갑. 이러면은 시를 정해야 되는데 이 시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봤더니만요. 갑기, 야반, 생, 갑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갑기는 갑자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로부터 시작을 한다. 갑자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자시라고 이야기합시다. 자시다. 그러면은 일간이 갑이기 때문에 자시는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래, 이건 갑자. 그래서 여기에 갑이 된다는 거예요. 갑이. 갑자. 이렇게 써진다. 갑자.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 이 원리가 뭐냐면, 이 일간이 약간 천간끼리의 합을 뭐라고 그랬죠? 천간합. 줄여서 간합이라고 그랬죠. 이 갑이죠. 갑과, 그럼 그냥 요거는 이해를 하세요. 지금 이해를 하세요. 다음에 천간합에서 자세히 배우게 돼요. 갑과 기가 합친다는 거예요. 갑과 기가. 갑과 기가 합치면은 뭐가 된다고? 토가 된다는 거예요. 토. 이렇게 토가 돼요. 이런 건 이제 지금은 그냥 지나가요.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해요. 반드시 외워져야 될 부분이고 제가 외워라 하는 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데 지금은 시두법을 만세력을 찾는 법을 위해서 시두법을 간단하게 간략하게나마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라 이건 그냥 넘어가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반드시 외워져야 할 부분이다. 그래, 갑기가 토예요. 토가 되는데 이 토는 결국 이 토가 그러니까 이 토를 극하는 것. 이 토를 극하는 것이 시간에 여기 위에 올라간다. 여기 시간 위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토를 극하는 게 뭐죠? 이거는 외워져라 그랬죠. 무조건 외워야 되죠. 무슨 목극토? 그렇지. 목극토야. 근데 목은 보니까 천간이 뭐가 있죠? 갑도 있고 뭐가 있다? 을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시두법에서 첫자는 뭐만 쓴다고요? 양간만 써요. 양간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갑이 올라가고 자가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지 보죠. 이것이 자, 갑자시가 아니에요. 갑자시가 아니고, 자, 갑자시가 아니고, 진시다 이렇게 합니다. 진시다. 갑일간의 시가 진시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요걸 찾아내야 사주를 작성할 수가 있다고. 그래, 문제는 지금은 누가 찾아준다 그랬죠? 핸드폰. 어플이 찾아주죠. 그죠? 인터넷이 다 찾아주죠. 그러나 만약 인터넷도 없고 어플리케이션도 없어. 그럼 만세력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만세력밖에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시도를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주 명식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식은 알아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진시라는 거예요. 이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뭐라 해서 갑기, 야반, 생갑자 그러는데 갑기는 갑자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야. 갑자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원래 갑은 여기는 갑은 원리가 어떤 원리라서 갑기 토가 되고 그 토를 극하는 것이 두라 그러죠. 천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일간이 갑이나 기가 되면 갑이나 기 또는 갑이라는 거예요. 갑기가 되면은 갑자부터 시작한다. 요걸 외워놓으면 쉬운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일단 생각을 딱 해놔. 갑자라고 요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놔요. 그 다음에 진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세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볼까요? 이거는 자, 축, 인, 묘, 진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갑자니까 갑, 을, 축, 병인, 정묘, 뭐 다음에 무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일간이 진시가 되면 무진시. 그래서 무진시라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무조건 이거는 요렇게 하는 공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를 더 연습을 해보죠. 자, 하나를 더 연습. 여기 보면은 을경야간 생병자 그래요. 을경은 어떻게 병자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똑같은 이치예요. 월 1인데 여기에 경금이나 또는 을이에요. 그죠? 근데 우선 여기는 경금을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에 뭘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느냐. 뭘 때. 자, 우선 여기도 보면은 자시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축인묘니까. 그죠? 자시로. 그러면 일간이 경이라 그랬죠. 갑자와 마찬가지로 일간은 이렇게 그 갑기와 마찬가지로 경은 시두법에서 간합을 한다 그랬죠. 간합. 그러니까 경은 뭐와 합치느냐면 이거는 외워져야 돼요. 경은 을과 합쳐져요. 을과 천간의 을과 합쳐진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을경합이다 그래요. 을경합. 요거는 지금은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지만 다음에 이건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을경합을 하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면 금이라 그래요. 이거 기하학적으로 이걸 금이라고 나무모양과 같은 그런 건데 이거는 나무모양하고는 달라요. 청간모. 이거 청간호합인데 이거는 이제 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금을 아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금을 극하는 거예요. 극하는 거. 이 변한 금을 변한 오행을 극하는 거. 그럼 뭐죠? 무슨 극금이죠? 그래요. 화극금이야. 화극금인데 화에는 그러면 천간에 뭐가 있죠? 병과 정이 있죠. 그렇죠? 근데 시두법에 올라가는 거 뭐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요. 병만 올라간다 그랬어. 양간만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된다? 병자시가 된다. 이렇게 나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봅니다. 여기 이번에는 뭐냐면 진시라는 거예요. 자, 진시. 진시 아까 했으니까 시작이 다르니까. 위에 아까부터 갑부터 시작했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자, 여기 축, 인, 묘, 진이죠.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갑을, 병, 정, 무, 기, 여기 오니까 경진시가 된다. 경진시가 된다.
그럼 아까 이제 진이 아니고 그러면은 좀 더 가볼까요? 사시를 하죠, 그럼. 사시를 한번 해볼게요. 사시면은 자, 축, 인, 묘, 진, 사죠. 그죠? 자, 한 칸 더 갔네요. 그럼 뭐예요? 병자잖아요. 병자는 거.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정, 무, 기, 경, 신이군요. 그러면 여기 뭐가 된다고요? 그래요. 신사시가 되요 신사시. 이제 이해 가셨나?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어진다. 요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병신이 일간이 그러니까 요게 병이 되거나 또는 뭐 신이거나 요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자시부터 출발한다. 또 정임은 뭐라고? 경자시부터 시작을 한다. 무게는 임자시로 시작한다. 왜? 무게는 화예요. 화를 극하는 게 뭐죠? 수. 정임은 목이라 그래. 정임은 목. 목을 극하는 건 뭐라고요? 무슨 목? 무슨 극목? 금극목. 그러니까 경자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신은 수예요. 간합이. 합화가 수가 돼요. 그럼 이 수를 극하는 건 뭐죠? 무슨 극수? 토. 그죠? 그러니까 뭐야? 무자시로 정해요. 무자라. 무. 마찬가지로 을경은 금이다. 을경 합금이라 그래. 이 금을 극하는 건 뭐? 화이다. 그러니 병자시이다. 갑기는 토인데 토를 극하는 것은 뭐다? 갑이더라. 그래서 갑자시가 목이더라. 그래서 갑자시가 된다. 이해가셨나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우선 시두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여기 이제